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주차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 했던 게 저기 기능 만들기, 기능 만들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기능 만들기에는 반환값이 없는 그 보이드 형태로 된 이렇게 그 기능 만들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값이 있을 때는 이 앞에 반환값 자료형을 쓰고 그 다음에 리턴에 반환 자료 변수, 반환값 자료형이랑 일치하는 반환 자료 변수를 이렇게 서정해서 기능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기능 이름 이 가로 사이에 인자라고 해서 변수를 이렇게 하나 넣어서 여기 된 입력값을 받아가지고 반환 자료형이 있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없는 형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들어 본 게 그 더하기 함수, 더하기 기능을 한번 만들었는데, 자 정수로 된 담을 그릇 A라는 그릇과 B라는 그릇을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서 입력된 값에 따라서 결과를 C에다 담고 결과를 이렇게 이쪽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기능 만들기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능 이름하고 가로 형태로 이렇게 그 인자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호출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인자가 있는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 100, 200 형태로 값을 넣어주게 되면 int a에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테고 int b에 2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결과값이 C에 저장이 되고 다시 C의 값을 이쪽 반환 자료형의 형태로 뱉어주게 돼서 자 int D에는 C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담기게 된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유니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코딩이라고 되어 있죠. 코딩 클릭해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한번 여시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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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메인 카메라 쪽에 그때 넣었었는데 지금 다시 실행해 보니까 좀 빠졌네요. 제가 저장을 안 한 것 같아요. 해서 자, 코딩 스크립트를 대본을 메인 카메라 감독님한테 이렇게 딸깍 해주면 이쪽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뭔가 스크립트가 전달이 돼야, 대본이 전달이 돼야 메인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실행한다고 했어요. 그 스크립트를 읽어서 해서 지금도 코딩을 갖다가 우리가 이쪽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지난주에 이렇게 했던 것까지 있고요.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그 코딩이라는 그 대본 스크립트 자체를 우리는 메인 카메라 감독님한테 이렇게 딸깍 받으세요 하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 감독님이 이 대본을 갖고 해독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렇게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자 메인 카메라 감독님한테 우리가 지금 대본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값이 230이라고 찍히죠. 230으로 찍혀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풀 화면으로 켜지는 거는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꺼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켜 있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데, 다시 플레이를 한번 해주게 되면, 자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230 나오고 옆에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김태환 찍히고 그 다음에 리절트 230이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메인 카메라 감독님에서 한번 빼볼까요? 코딩이라는 걸 빼게 되면, 자 코딩이라는 게 지금 대본이 들어가 있는데 대본을 다시 카메라 감독님으로부터
다시 주세요 해가지고 빼줄 때는 오른쪽 기압 박스에 보면 remove component. 자, 컴포넌트가 뭐라 그랬어요? 유니티에서는 레고 블럭이라고 했죠. 그래서 레고 블럭을 제거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누르게 되면 해당 레고 블럭이 제거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리어를 한번 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자, 아무 결과가 없죠. 왜 그럴까요? 자, 메인 카메라 감독님이 아무것도 어떤 대본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실행만 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밑에 조명 감독님도 봤더니 어떤 스크립트가 하나도 없죠. 그쵸? 해서 다시 플레이를 끄고 이번엔 프로젝트 코딩이라는 걸 한번 제가 조명 감독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코딩이라는 게 실행이 됐죠. 들어갔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동일하게 김태환 찍히고 리절트가 찍히는데 그 어떤 게 다르냐면 그 전에는 메인 카메라 감독님 여기 카메라 오브젝트 자체가 그 실행했다면 이번에는 조명 감독님이 코딩이라는 걸 실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전체 흐름은 이렇고 해서 다시 끄고 자, 다시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기능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 기능 만들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기능 만들기를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더 이어서 사용자 자료형 만드는 거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켰으면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작업을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int 하고 sub 하고 int a int b 자, 이런 기능을 하나 만들 건데 이 녀석의 기능은 뭐냐면 두 수를 인자로 두 수를 입력받아서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인데 입력받아서 뺄셈의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을 만드시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리턴 자, 앞에 반환 재료형이 int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턴이 필요하겠죠. 리턴 하고 자, 결과를 전달해줄 변수가 하나 필요하니까 int c 라고 해두고 그 다음에 자, c 이렇게 반환하는 형태로 만들도록 하고요. 안에 이제 들어갈 거는 내용 이 안에서 이제 내용을 구현해 줘야 되겠죠. 이 안에서 자, 이런 형태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그 생각 가져서 한번 구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편의에 따라서 int c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냥 초기 값을 0으로 이렇게 줍시다. 자, 비어있는 커브를 줬더니 얘가 지금 빨간색 물결을 쳤는데 어떤 특정 0이라고 초기화를 안 해서 물결을 쳤는데 뭐 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뭔가를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원래 좋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자로 두 수를 입력받아서 곱셈의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자, int 하고 이름을 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int a, int b 두 수를 입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자, 마찬가지 int 자료형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return 하고 c 그리고 c라고 하고 위에 int c는 0 자, 마찬가지로 내용 요 줄에 내용을 기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int 그다음에 divide가 뭔가요? 뺄셈이죠. 아니 그 나눗셈이죠. 그래서 int a, int b 하고 이렇게 하나 만드셔서 자, int c 결과를 보낼 int c라는 거 그리고 역시 내용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return c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얘는 뭘 하는 거냐면 인자로 두 수를 입력받아서 나눗셈의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을 만드시오가 되겠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int sum이라고 할게요. sum 하고 int count라고 할게요. 자, 얘는 어떤 기능을 할 거냐면 count를 인자로 그 시그마라고 하나요? 그 0부터 자, 다시 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0부터 count까지 덧셈을 하여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자, 뭐냐면 여러분 시그마 있죠, 시그마. 자, 만약에 카운트에 예로 예시를 들면, 야, 카운트가 10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0부터 10까지 더한 결과를 반환하겠죠. 자, 0부터 10까지 더하면 뭐예요? 55죠. 55가 출력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출력 결과물은 당연히 정수일 테니까 return c가 될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예,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c에 대해서 변수 선언이 int c는 그냥 해서 내용을 이렇게 밑에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 강의에서 잠깐 정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잠깐 정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현을 하고 다시 다 구현하고 나서 플레이를 다시 시켜서 결과를 저랑 같이 구현해 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하는 제가 1분 정도만 기다려 드릴 테니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딱 55분이니까 자, 1분만 제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자, add to라는 걸 참고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add to나 add 요거를 그대로 아무래도 그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제가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실습할 때는 돌아다니면서 좀 봐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불편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리라 믿고 지금 한번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같은 경우에 이게 두 수를 A 이렇게 인자로 두 개를 받아서 뺄셈에 대한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을 만드는 건데, 자, 위에랑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는 더하기 기능을 만든 거라서 밑에 뺄셈을 한번 구현을 해보면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A 뭐예요? 빼기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쵸? 한번 이 녀석이 한번 결과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위에서 쭉 올려서 자, 위에 그 int d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잠깐 주석 이렇게 걸고 나서요. 자, 한번 해볼게요. int d는 서브하고
어떤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300, 200 이렇게 넣으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300에서 200을 빼면 100이 나오겠죠. 그래서 D가 100이라는 게 찍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하시고, 자, 유니티로 돌아와서 기존에 있는 결과가 있으니까 클리어 버튼 해서 클리어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플레이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100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끄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쭉 내려보면, 자,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그 서브 기능이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죠? 자, 뮬 이번엔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거랑 마찬가지고 C는 A 곱하기 B. 자, 사칙 연산에서 코드에서 사칙 연산이 있는데, 자, 더하기 빼기는 수학과 같아요. 근데 수학과 같습니다. 근데 그 코드에서 곱하기 기능은 X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별표를 표시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X는 그냥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안 합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코드에서는 이렇게 곱하기는 이렇게 별표, 그 다음에 나누기는 이렇게 슬러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자, 곱하기는 이렇게 C는 A 곱하기 B 해서 별표 이렇게 하면 곱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뮤를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봤고, 자, 다시 올라가서 자, 서브 기능 대신에 이번엔 한번 뮤를 한번 찍어볼게요. int d는 뮤 하고 300, 200 하면 결과가 어떤 게 찍힐까요? 300 곱하기 200은 몇이에요? 6만이죠. 6만.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하시고, 자,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여기서 클리어 버튼을 누르고,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결과가 6만 이렇게 찍겠습니다. 됐죠? 자, 잘 됐어요. 자, 내려와서 이번에는 자, 디바이드, 자, 두 수를 받아서 나눗셈의 결과를 반환하는 거래요. 자, 여기서도 C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곱하기는 눈꽃, 나누기는 슬러시라고 했으니까 A 나누기 B 하고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면 나누기가 되겠죠. 해서 디바이드 해서 올라가서,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int d는 디바이드. 보통 이게 비주얼 C에서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만 이렇게 쳐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가로를 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밑을 안 내려가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2개 받는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300 나누기 100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3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클리어하고, 자, 플레이 해보게 되면, 자, 결과가 3이 나왔어요. 그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러면 자, 300 나누기 100이 아니라, 자, 330 나누기 10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30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누기 10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3.3 이렇게 찍혀야 되겠죠. 자, 3.3 맞죠? 3.3 이렇게 찍혀야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결과를 클리어하고, 자, 플레이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3 이렇게 나왔어.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 결과 타입이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수만 취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보통 나머지와 몫이 있는데 몫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결과만 이렇게 정수형일 때는 이렇게 취할 수 있다. 만약에 디바이드가 인트 타입이 아니라 플로트 타입이라면 이렇게 플로트 타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플로트 그다음에 결과도 플로트 형태라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플로트 타입으로 제가 다 바꿨어요. 하고 위에서도 자 디바이드 해서 자 그래서 0.0f 그다음에 어차피 뭐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근데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냥 일단 넣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물결 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앞에 받는 게 인트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플로트 d 하게 되면 자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한번 결과를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결과를 한번 찍어보게 되면 자 클리어하고 다시 플레이. 자 어떻게 됩니까? 3.3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죠?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해서 다시 코드에 다시 원래 다시 백으로 다시 인트형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자, 컨트롤 Z로 다시 운복을 하게 되면 자 디바이드가 인트 A, 인트 B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3 이렇게 찍혀요.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자 몫이 아니라 나눗셈의 그 몫이 아니라 나머지 값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나머지 값을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나머지가 영어로 잠깐 뭘까요? 잠깐 한번 제가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나머지 수학에서는 좀 뭘까 되게 궁금하네. 수학에서 리마인더라고 하나? 네, 리마인더나 보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죠. 리마인더 해서 자, 내려서 자, 디바이드 밑에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인트 자 리마인더 하고 인트 A 인트 B 하고 인트 C는 0 뭐 C는 뭐 내용 구현해야 되겠죠. 내용 그리고 리턴 C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뭐를 해주는 거냐면 인자로 두 수를 입력받아서 나눗셈의 나머지를 반환하는 기능을 만드시오가 되겠죠. 자, 프로그램에서 나머지 연산자는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연산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수일 때만이에요. 어차피 실수 플로트 타입에서는 알아서 다 나눠지게 되니까 정수일 때 나머지 값을 어떻게 반환하냐면 A하고 퍼센트 값 있죠. 요게 나머지를 반환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퍼센트하고 B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얘는 나머지를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 구현이 됐죠. 됐으면 위로 올려서 리마인더를 한번 호출을 해보면 되겠죠. 자, 좀 약간 빠른가요? 자 다시요. 리마인더 이렇게 방금 나머지 값을 반환하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나머지 연산자에서 퍼센트라고 했죠. 나머지 연산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고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330이 아니라 34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테스트 차원에서. 그러면 얼마나 나와야 돼요? 3으로 나눠졌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나눈 값이 3이고 나머지가 40이라는 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40이 반환돼야 돼. 그래서 얘를 리마인더라고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결과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40, 나머지 값 40 이렇게 반환돼야 돼요. 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유니티 실행하시고, 자, 클리어, 네, 플레이를 해보면, 자, 결과가 이렇게 40 찍혔죠. 자, 됐죠? 자, 결론은 뭐냐면, 나머지 연산자는, 자, 정수일 때예요. 정수일 때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로 구한다. 그 다음에, 자, 나눗셈은 슬래시로 한다. 이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다시 디바이드 해놓고 끝을, 자, 340을 이렇게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결과가 3이 나오겠죠. 당연히 나눗셈이니까 340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 40은 버리게 되고 딱 3이 나오겠죠. 근데 10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0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40을 0으로 나누면,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클리어를 하고 플레이, 반응이 없네요. 다시요. 자, 저장을 하고 디바이드 하고 340 나누기 0 이렇게 저장하고, 자, 플레이를 해보면 아무 반응이 없죠. 자, 원래 에러 찍혀야 되는데 다시 플레이, 자, 별 반응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프로그램에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컴파일단에서 뭐 디바이드 0으로 어떤 숫자를 나눴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안 나오네요. 원래는 나오는 게 정상인데, 잠깐만, 이건 조금만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게 지금 버전에서 이걸 지원을 안 하나 보네요. 이게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밑에 빨간 글씨로 0으로 어떤 거를 나눴다는 어떤 경고가 나와요.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해서 얘는 에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에러를 처리하냐면, 자, 이렇게 위에서 뭔가 계산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그 조건문을 써서 만약에 b가 0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러 가지로 구현할 수 있는데 C는 0 else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구현을 해도 되겠죠. 자, 이런 형태. 만약에 두 수의 입력된 b가 0이라는 상황이 들어가면, 자, 0으로 나눌 수 없는 그 에러가 표시되기 때문에 강제로 0이면 c는 그냥 0이라고 해놓고 나서 이렇게 이쪽으로 0을 보내고, 아닐 경우에만 이렇게 나눗셈을 계산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b가 0이 아니라면 자, c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else 필요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처음에 0이라는 값이 그냥 그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b가 0이 아닐 때만 나눗셈을 계산하겠죠. b가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결과값이 그냥 c를 그냥 반환해서 c에 있는 0값이 그냥 반환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자, 처음 형태로 들어가서 코드에서 아니면 b가 0이라면 여기서 바로 return 0 이런 식으로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b 값이 0이라는 걸 0으로 채워지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b가 0이니까 return 0을 만나는 순간 이 밑에가 실행이 안 되고 0 값을 갖다가 이쪽으로 반환한 형태가 돼요. 자, 다시요. 조금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 자, 그림을 그리면 b에 0이란 값이 들어오게 되면 자, 0이란 값이 들어가면 이게 조건이 맞겠죠? 맞게 되면 return 0 뭔가를 이쪽으로 반환 자료형 쪽으로 날려주는데 여기에 여기 있는 그릇에 0이라는 걸 채워줘요. 그래서 바로 이쪽에서 이 밑 아래쪽을 실행을 안 하고 바로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형태입니다. 됐죠? 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여기 친절하게 그러면 블록 넣고 이런 식으로 에러 표시 한번 해줄게요. 프린트 자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고 프린트를 한번 찍어주면 더 좋겠죠. 코드상에서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 자 위에 지금 0이 아닌가? 자 디바이드 자 b가 0 디바이드 하고 b가 0 자, 하고 b가 0이면 자 나눌 수 없는 치고 리턴 0 자 저장하고 자 보면 잠깐만요. 두 번째 라인 자, 다시요 플레이를 해보면 자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고 리절트 0 이렇게 찍히죠. 됐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에러 처리가 여러분들은 항상 기능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보통 버그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주의해서 에러 처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내려보면 자 이게 하나 남았죠. 자 0부터 카운트까지 자 덧셈을 누적한 결과를 이쪽으로 반환하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0부터 계속 뭔가를 값을 더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반복문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반복문이 필요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 반복문 배운 게 뭐예요? for int i는 i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계산을 하면 될까요? 자 위에 이게 써있죠. 그죠? 카운트인데 자 카운트까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맨 끝에 카운트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위에 이렇게 단서가 0부터 만약에 10이라면 10까지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트가 크거나 같다. 카운트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카운트 변수는 여기 있고요.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고 i는 1씩 증가하면 되겠죠. 하나씩. 그죠? 지난 시간에 이거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결과값을 다 누적을 시키는데 계속 누적을 시켜야 돼요. 결과에 대한 그 결과값을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C
현재 C는 C에 I 값을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현재 C에 더하기 I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C는 처음엔 0이죠. 0이고 이 친구가 I가 처음에 0이니까 처음엔 C는 0이 들어가요. 그죠? 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왔어. 그러면 I는 이제 어떻게 돼요? 1 증가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보면 처음에 C는 0이고요. I도 최초는 0이에요. 그죠? 그러면 C는 처음에 0일 거고 I도 0이겠죠? 그쵸? 조건은 당연히 카운트가 10이라면 당연히 I는 조건이 참이니까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 그럼 C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C는 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시 실행이 되는데 이번엔 I가 하나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I가 1로 변했어. 1로 변했죠? I가 1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C는 여전히 결과가 0이니까 더하면 새로운 C는 어떻게 돼요? 값이 1. 그죠? 1이 됐어요. 1이 됐고요. 자, 1이 됐어요. 그래서 좀 다시 지워봅시다. 그러면 C가 지금 현재는 1이고 I는 지금 1 상태죠. 하나 증가됐으니까 1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도니까 이번에는 I가 2가 되겠죠. 자, 그렇죠? 하나가 더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I는 2고 C는 현재 몇이에요? C는 현재 잠깐만요. 자, 현재 I는 2고 현재 C는 1이고 새로운 C는 3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돌았어요. I는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3이 됐죠? 현재 C는 3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6이 될 거고. 어떻게 돼요? 결과가? C는 처음에 0 상태에서 1,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 6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겠죠. 10까지. 그래서 누적 카운트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로직에서. 다시요. 좀 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좀 하나씩 그려봐야 되는데 이게 좀 처음에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 I가 처음엔 0이고 C도 0이고 결과값도 0. 그죠? 자,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I가 1, C도 0, 새로운 C는 1. 그죠? 또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I는 2, C는 어떻게 돼요? 1. 그 다음에 이거 둘 더하면 3. 그죠? 또 한 바퀴 돌았어. I는 3, I가 3일 때. 아이고, 이게 펜이 좀 이상하네. 자꾸 센서가. 잠시만요. 자, I가 3일 때 현재 C는 또 3이니까 C는 6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I가 4일 때 I가 또 하나 증가돼서 I가 4일 때 C는 6이고, 그죠? 새로운 C는 어떻게 돼요? 더하면 10. 그죠? 자, I가 5일 때 C는 현재 10이고요. 자, 어떻게 돼요? 15. I가 6일 때 자, I가 6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좀 깨끗하게 해봅시다. I가 6일 때 아까 I가 6일 때 아이고, 지워져가지고 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다 보면 C는 최종적으로 반환값이 55라는 게 최종 누적이 됩니다. 그죠? 해서 자, 누적되는 공식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해서 여기에 최종 10바퀴가 다 돌게 되면
자, 결과로 현재 누적되어 있는 C 값이 이렇게 뱉어주게 돼가지고, 자, 최종 누적 값이 반환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자, 요거 배웠죠? 요거 I 뿔뿔 요런 거 축약식으로 지난번에 했던 거. 자, 보면, 자, 포문할 때 요거 이거 배웠었잖아요. I는 I 더하기 2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기억나시죠? I는 I 더하기 2. 여기 보시면 코드에 보면 C는 C 더하기 I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축약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C는 더하기 2는 I 이런 식으로도 추각형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얘가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코드상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어떤 특정 값을 누적해서 결과를 반환할 때 많이 쓰는 코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카운트까지고 이제 0을 처음부터 더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i를 1로 해주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i가 1서부터 누적된 값이 0은 한번 처음에 한번 돌았을 때 0이 쓸데없이 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부터 진행하는 게 원래 더 맞아요. 뭐 0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엔 어차피 0이니까 포문이 11번 도느냐 10번 도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여기 1로 고친 다음에 자,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서 자, sum 하고 10.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가 D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리어하고 자, 플레이.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5 이렇게 찍혔죠? 됐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이게 더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게임 제작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코드니까 어떤 값을 누적해서 계속 뭐 닫는 코드 이런 걸 갖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쓰는 거니까. 자, 요까지 됐으면 이번에는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충분히 함수 만들기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해볼 거면 구구단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구단 만들기. 자, 일단은 자, 2단을 출력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요걸 한번 해보죠. 일단은 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자로 단을 만들어서 단을 입력받으면 해당 단을 출력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을 갖고 한번 같이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단을 출력하는 기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영어로 구구단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자, 2단을 출력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이게 이제 자, 이게 미션이고 자, 2단을 어떻게 출력해요? 영어로 구구단이라고 하는 걸 타임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타임 테이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네이버 들어가서 구구단 그래서 어학사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타임 테이블 돼 있죠? 타임 스테이블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함수 이름을 void 반환값이 없으니까 void times table이라고 할게요. 하고 2단이니까 2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고 2단을 출력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는 2, 2는 3 이렇게 해서 가장 쉽게는 자, 프린트 해서 2 곱하기 1은
2 됐죠? 그럼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를 복사해서 2는 4. 자, 이걸 복사해서 3은 6. 계속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4, 5, 6, 7, 8, 9 하고 8, 10, 12, 14, 16, 18 이런 식으로 하면 2단이 출력되겠죠. 자, 너무 쉽죠? 그래서 한번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주석을 건 다음에 자, 타임 스텝을 이렇게 호출만 해주면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돌아가서 플레이 하게 되면 이렇게 2단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복문을 배웠잖아요. 했으니까 얘를 이제 반복문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변화가 있는 데가 어딘가요? 보면 변화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변화가 이쪽 부분이랑 변화가 있는 데가 이쪽 잠깐 펜이 좀 이상하네요. 동작이 이쪽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되겠죠. 뭐 다른 부분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숫자의 변한 부분만 체크 한번 해본 거예요. 해서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면 반복문 포문을 써서 한번 바꿔보면 자, 포 하고 int i는 포 int i는 지켜 int i는 0서부터 i는 어떻게 돼요? i는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 1서부터 9단까지니까 9단까지죠? 그러면 여기가 자, 1서부터 9번이 반복되니까 9까지 하면 9를 포함해야 되겠죠? 하고 i 뿔뿔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자, 얘를 복사를 해서 한번 이렇게 조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거고 얘도 고정되어 있는데 아까 변화량을 보니까 얘랑 얘만 변화됐죠? 그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하고 프린트 기능에 더하기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떤 게 들어가요? 변수 i. 자, 변수 i라고 하면 현재 1로 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찍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찍혀야 돼요? 그 다음에 는을 출력하고 다시 더하고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1 하는 결과가 여기 찍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때요? 먼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게 바보 같은 코드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쫙 해놓고 나서 반복문을 쓸 때는 어디가 패턴이 계속 여기만 변하고 나머지는 같네. 그쵸? 보이죠? 이렇게 된 부분이 보이면 해당 부분만 이렇게 문자로 출력해주고 이 부분은 변하니까 변수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고 i라는 변수가 계속 1씩 증가하면서 변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는도 안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출력해주고 뒤에 결과값은 2 곱하기 i 해서 i 값을 곱해주면 그 결과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건 지우고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랑 밑에 있는 코드가 동일한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리어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자, 어때요? 동일하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됐죠? 자, 자, 타임 탭을 이렇게
2단을 이렇게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두 번째 내준 미션. 자, 인자로부터 단을 입력받으면 해당 단을 출력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요거는 뭐냐면, 자, 지금 보면 2단을 그냥 고정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2단. 이게 아니라 void times table 하고 int 단 이렇게 출력을 하라는 의미예요. 여기 들어간 단이 2단이면 2단이 출력되고 3 넣으면 3단이 출력되게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근데 어떻게 하냐면 2단부터 자, 인자로 단을 입력받아서 해당 단을 출력하는 기능을 만드시오가 되는데, 일단 조건이 뭐냐면 단은 2단부터 9단까지만 2단부터 9단까지만 출력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조건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일단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능 같은 거니까 반복해서 출력하는 것까지 맞고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나면, 자, 2단이라고 해서 앞에 이 녀석이 어때요? 이 녀석이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문자열로. 그리고 이 뒷부분도 2단이니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만 바꾸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단 더하기 2단을 이렇게 입력받으면 단 더하기 이렇게 하고, 이 대신 단이 들어가주면 어떻게 돼요? 자, 보면 여기서는 그냥 2라는 값이랑 또 2라는 값이 그냥 고정으로 상수로 제가 넣었잖아요. 여기 문자로 넣었지만 상성으로 넣었는데, 자, 여기서는 단으로 2단이라면 여기 단에 2 이렇게 넣어주면 2단이 출력되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변수로 위에서 받은 걸로 이렇게 대체를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차이를 보면, 그렇죠? 그리고 뒤에 계산도 단 이렇게 변수로 취환해주면, 여기서 만약에 3 이렇게 됐을 때 단이 당연히 3 이렇게 들어가면서 3단이 출력될 수 있고요. 3단의 결과가 들어갈 거고, 4단 이렇게 넣게 되면 4단에 대한 결과가 들어가겠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은 2단부터 9단까지만 출력 가능하게 한다 라고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위에 에러 처리를 조금 해주면 돼요. 자, 에러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단이 어때요? 2단보다 작거나, 그죠? 1단 하면은 출력을 안 하면 되잖아요. 2단은 작거나,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 조건식에서 조건식 한번 다시 볼까요? 까먹을 수 있었으니까. 자, 작거나, 그리고랑 이런 거가 지금 좀 안 했네요. 자,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더 추가를 합시다. 자, 뭔가 조건도 두 개를 붙여서 조건 두 개를 붙여서 뭔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는데, 자, 이렇게 땡땡 이렇게 쓴 거는 또는이에요. 또는. 그리고 요 모양, 그 숫자 위에 보면 요 모양 있죠? 얘는 그리고예요. 두 개를 추가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도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서, 자, 이보다 작으면, 자, 프린트 하고, 이
단위 입력값이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해주고요. 해주고 자 에러 처리를 해주고 만약에 단위 9보다 크면 자, 프린트 입력값이 9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 개의 조건물을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자,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단위 2보다 작거나 또는 단위 9보다 크면 자 프린트 하고 입력값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겠죠. 두 개를 섞어서 자 조건이 또 이렇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연산이 되는데 지금 보면 이런 경우는 그리고가 안 되죠. 단위 두 개의 조건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2보다 작고 9보다는 큰 숫자는 없잖아요. 그죠? 해서 그리고 연산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근데 뭐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게 아무래도 가독성이 조금 좋으니까 뭐 이렇게 보통은 분리해서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또는 조건을 동시에 두 개를 물어보고 싶을 때는 또는 그리고 요거 이 마크를 두 개를 이렇게 하면 그리고가 돼요. 그리고 그 $1 표시 있잖아요. 키보드에서 이 두 개를 쓰면 또는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걸 그냥 한번 지워볼까요? 중복됐으니까. 자 요런데 자 입력값의 범위가 다를 때는 이 밑에를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반환 자료형이 없어요. 근데 이 밑에를 실행하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통은 else 하고 요럴 때만 이렇게 출력하게끔 하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입력 범위가 같지 않을 때 아니면 이 위에 문장을 좀 바꿔볼까요? 반대로 자 단위 2보다 크고 그리고 단위 9보다 작으면 어때요? 작으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할 때만 이렇게 출력하게끔 아니면 밑에는 이렇게 실행이 안 되게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럴 때는 그리고 연산 2보다 크고 9보다 작을 때 그리고 연산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자 근데 자 이 상태에서 입력값이 바를 때 바로 밑에 void 형에서 반환 자료값이 없지만 return 할 수도 있어요. 한데 대신에 반환 변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return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요까지 실행하고 아무것도 던지지 않을 때 그 전달되는 값이 아무것도 전달 안 해주고 그냥 여기서 바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던지고 이게 넘어가는데 보니까 반환 값이 없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밑에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요것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void 타입에서는 return 하고 이렇게 땡땡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뒤에 0 이런 게 이렇게 해버리면 요까지만 실행하고 이 밑에를 실행 안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타임 테이블 자, 해서 단위 들어갈 거니까 3단 한번 출력해 볼까요? 3 이렇게 3 이렇게 출력해 보면 유니티로 들어가서 자, 플레이 자, 3단위 3, 6, 5, 12, 15, 8, 21, 24, 27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자, 1단이나 아니면 10 이렇게 넣어볼까요? 10 이렇게 넣어보면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에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입력값의 범위가 다르다고 해서 밑에가 쉐딩이 안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해보면 자, 입력값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자, 구구단 출력하는 걸 만들어 봤고요. 자, 만들어 봤고 자, 마지막으로 자, 미션이 뭐예요?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그쵸?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자, 호출을 하는데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8, 9 하게 되면 2단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한번 결과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2, 3, 4, 5, 6, 7, 8, 9 그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클리어를 하고 플레이 자, 보면 2단부터 3, 4, 5, 6, 7, 8, 9단까지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는데 보면 자,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른 부분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자, 다 똑같은데 이거 보면 이 부분만 다르잖아요. 그죠? 이 부분만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반복문을 쓰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고쳐보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for int i는 어디서부터예요? 2 그죠? 2부터 i가 몇보다 작을 때까지 9단을 포함해서 9단까지 i를 1씩 증가시켜라 하고 나서 타임스 테이블을 호출을 하는데 i를 이렇게 변수를 넣게 되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플레이를 해보면 자, 역시 똑같은 결과 이렇게 3, 4, 5, 6, 7, 8, 9, 9등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는 것보다 구현을 이렇게 여기서 스타트에서 이렇게 포에 써서 이렇게 구현하는 것보다 얘를 카피를 해서 컨트롤 X 블록 지정하는데 X를 해서 밑에 기능으로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훨씬 낫겠죠. 그래서 밑에 void
times table all 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복사한 거를 컨트롤 V 하게 되면 기능 안에서 기능을 호출해도 되니까, 그죠? 기능 안에서 기능을 호출해도 되니까 위에서 times table all 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깔끔하게 더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결과를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클리어하고 플레이 하게 되면 역시 결과가 이렇게, 자, 똑같죠? 자,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능 만들기를 통해서 이렇게 모듈을 분리하게 되면 필요할 때 해당 기능만 호출하게 되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훨씬 편리해져요. 그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기능을 안 쓰고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선형적으로 쫙 코딩을 하게 되면 중복된 코드들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여기도 수정해야 되고 여기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타임스 테이블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그 출력하는 타임스 테이블 올 함수를 예를 들어 보면 자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복만 해서 반복으로 치게 되면 일단은 가독성 자체도 떨어져요. 이거 J를 좀 바꿔볼게요. J 자 이렇게 하고 계속 뭐 2단, 3단, 4단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코드도 굉장히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여기도 수정하고 여기도 수정하고 여기도 수정하고 심지어 다른 부분도 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식의 코드 구성이 아니라 이렇게 함수로 기능 안에서의 기능을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만약에 타임스 테이블에 어떤 버그가 발생했다고 치더라도 자 버그가 발생했다고 치더라도 타임스 테이블 안에서 버그만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타임스 올은 자동으로 수정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수정이 되겠죠. 해서 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잘게 해당 구현 내용을 이렇게 기능 단위로 잘게 쪼갠 다음에 기능을 구현하고 나서 하나씩 이렇게 기능의 기능을 호출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일단 코드 그 기능 자체도 명확해져요. 보면 쫙 길게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지금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 기능은 자 구구단을 전체를 출력하는 거구나. 그래서 안에 내려보면 이거는 각 단을 갖다 출력하는구나를 별 설명 없이 주석 없이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는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기능 만들기를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구구단 만들기까지 해서 자 기능 만들기는 자, 여기 다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 보통 C샵에서 지원하는 그 자료형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int 정수를 담는 그릇, 그 다음에 플로트 실수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자료형이 있고, 그 다음에 불 참거짓을 담는 그릇과 그 다음에 문자열을 담는 스트링, 이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죠. 딱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조금 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일단 요거 4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것만 주로 기억하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 뭐 C샵 문법책 보고 조금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요까지만 잘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언급해 드린 거 한번 보여드리면 자
사용자 자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자료형. 이것도 자료형인데, 자, 요거에 대한 조금 설명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다음 시간으로 좀 넘길게요. 이게 뭔지. 자, 인트를 담는 그릇은 자, 인트를 담는 그릇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얘는 인트를 담는 그릇이야. 정수를 담는 그냥 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플로우트는 약간 뿔뚝해. 약간 넓어. 대야. 뭐 대야 같은 거 있죠. 큰 세숫대야 같은 거. 이걸 갖다가 플로트라고 상상하시면 되고요. 자, 불은 조금 작아요. 좀 작은 그릇이야. 왜냐면 참 거짓만 담으면 되니까 그냥 이거 머그잔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는 무슨 사발 정도 이렇게 하고, 스팅이란 그릇은 엄청 커요. 이게 뭐 어떻게 생겼냐면 내부적으로, 자, 우리 그 약통 있죠. 약통. 월요일에 어떤 약 먹고 다이소 가면 이런 약을 팔아요. 다이소 가면 그래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써있는 약통을 파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가 그릇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의 뭔가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뭐 안, 영, 하, 세, 요 이런 식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런 정형화된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그릇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서 3단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예쁜 뭐 이런 모양의 그릇에 뭔가를 담고 싶어. 이런 그릇 해서 여기에 뭔가를 내용물을 채우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이런 걸 따가 얘를 갖다가 우리는 사용자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료형. 그래서 우리는 보통 클래스라는 이름을 쓰는데, 자, 클래스는 뭐냐면, 자, 클래스가 사용자 자료형이라고 했잖아요. 해서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카라는 사용자 자료형을 만들어 볼게요. 차는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차라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차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차는 이렇게 생겼죠. 뭔가를 담는 이렇게 이런 그릇을 우리는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이런 자동차의 외형을 이렇게 만드는 걸 갖다가 이런 걸로 하나의 자료형을 쓰겠다. 그게 이제 사용자 자료형이라고 하고, 얘는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사용자 자료형이라는 의미로 앞에 클래스라는 게 붙어요. 클래스라는 게 붙고, 그 다음에 자료형 이름 해서 자, 카하고, 그 다음에 변수명이 붙어요. 그래서 카하고 마이 카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자, 별건 없어요. int a 이런 건 똑같아요. 얘만 빼면 똑같죠. 근데 얘만 빼면 똑같아요. 플로트 b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사용자 자료형이냐 라는 의미로 해서 앞에 클래스라는 것만 이렇게 붙어준 게 됩니다. 자, 클래스에는 특징이 있는데 클래스라는 거는 하나의 뭐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건 지금 자동차 외형이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덩어리예요. 해서 클래스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클래스 이렇게 하는데, 클래스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나타내는 기능부가 있어요.
기능은 뭐냐면 또 하나의 작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클래스는 좀 정리를 다시, 설명이 좀 약간 미약하긴 한데, 클래스는 속성과 속성과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성은 뭐냐면 변수라고 하고요. 기능은 우리 그냥 함수라고 배웠죠. 기능 함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 인트, 플로트는 우리 그냥 변수라고 변수형 자료형 변수를 만드는 자료형이라고 배웠는데, 얘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도 일종의 하나의 클래스예요.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그냥 하도 많이 쓰니까 앞에 클래스라는 단어가 생략됐을 뿐이야. 클래스는 이렇게 하도 많이 쓰니까 계속 매번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생략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자 자료형을 만들 때는 클래스 이런 식으로 앞에 붙여주게 쓰는데, 자, 클래스는 속성과 기능으로 나누고, 자, 속성은 보통 변수라고 하고 기능은 함수라고 한다. 자, 요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해서 자, 속성의 특징은 뭐냐면 명사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명사적이다. 자, 기능은 뭐냐면 동사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클래스의 속성은 명사적이고 그 변수를 의미하고, 자, 그 기능은 함수를 의미하는데 얘는 동사적이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얘는 유니티에서는 잠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유니티에서는 얘는 소문자로 시작해요. 시작한다. 얘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유니티에서는 변수는 무조건 소문자로 시작해요. 해서 여러분들은 이 규격을 좀 지켜주는 게 좋고요. 뭐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은 기억하시는 게 딱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클래스라는 거는 사용자 자료형인데, 사용자 자료형이라는 의미로 앞에 클래스라는 걸 붙이고 자료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 C샵에서 지원하는 자료 타입이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얘네들도 앞에 클래스가 있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생략돼 있다. 그리고 자, 사용자 자료형은 우리가 이렇게 카라는 걸 만들게 되면 이렇게 앞에 클래스라고 붙여주고, 자, 자료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게 나름이에요. 요거 자료형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변수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리고 클래스는 속성과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속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하고 기능은 함수, 그 다음에 클래스는 속성은 명사적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은 동사적인 특성이 있다. 그리고 유니티에서는 속성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그리고 기능은 대문자로 시작한다. 우선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좀 진도를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기간 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